자,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나를 좀 빨리 불러달라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오늘이라도 검찰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 선제 출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검찰에서는 좀 기다리시라니까요. 때가 되면 부를 겁니다. 아직 송 전 대표 차례가 아닙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기습 출석해도 송 전 대표를 우리는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송 전 대표랑 가까운 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송 전 대표가 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YTN을 통해 나왔습니다. 검찰이 무언가를 조작을 하려는 것 같다. 그것만 아니면 진실이 왜곡될 리 없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혹 자체만으로도 미안한데 나는 말이에요. 송영길 나는요.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아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검찰에 오늘이라도 나가겠다라면서 검찰이 뭔가를 조작하려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저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는 것이지 형사적으로는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어허. 그리고 사실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하다 싶은 증거가 녹취나 CCTV 영상 이 정도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요. 근데 이건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있고 그 중에 혐의하고 직결된 게 2,000개다라고 하는데 이 3만 개의 의미는 일상 통화까지 다 있기 때문에 맥락을 앞뒤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거 하나도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혐의에 관련된 2,000개의 녹취 파일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건 검사가 아니라 마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형사 변호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그냥 정치적 메시지를 해서 지지층은 이미 그거 복귀해서 정치적 메시지 던진 것만 해도 뭐 통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지금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자기의 힘을 아직은 이제 유지하고 싶은 것이고 예. 뭐 선제 출두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선제 뭐 출석 예, 이런 얘기 예.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형사 절차에서 이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검찰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몇 날 며칠에 나와서 조사받으시오 이러지 않았는데 송영길이라는 피의자가 에이 나는 조사 받을래. 그리고 그냥 검찰에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진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검찰청이 24시간 편의점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식당도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가서 밥 달라 그러면 욕 먹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때 가가지고 조사받겠다 그러는 건 사실상 수사 방해거든요. 아하.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 질문지만 100장이 준비됐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질문지가 완성되고 부르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런 지시에 대해서 혐의를 받는 분은 가장 마지막에 조사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간에 쳐들어간다라는 거는 수사를 방해하고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는데 왜 나중에 영장 청구하냐 이런 이제 하나 쌓아놓기 위한 용도 아닐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사실 본인이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럼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려고 가겠다는 건지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해서 본인이 털어놓을 얘기에 대해서는 없다 그러시면서 굳이 가겠다는 건 검찰을 곤란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나중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명분 쌓기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저렇게 검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에 본인을 향해서 영장이 날라왔을 때 보세요. 나는 저렇게 수사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뭔가 명분을 하나, 둘, 셋 쌓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신데 그게 통할 것 같지 않다. 이런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 그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건 그 염려잖아요. 가상적 판단인데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그 염려라는 걸 판단할 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걸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됐는지 그리고 그 혐의가 중대한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서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특권층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예. 우리 사법제도가 그러지 않았던 게 전직 대통령
전직 뭐 재벌 총수, 대법원장 다 영장이 발부됐던 건 도주 우려라는 걸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으로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다른 판단들이 요새 종종 나오는데 예? 여태까지의 기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